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46억 년 전에 생성이 되었는데 이 지구의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는 10,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기록이 남지 않은 그 시기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 시기는 바로 땅에 있는 화석이나 흔적,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지질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지질시대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칠판에 보면 일단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 전, 그때부터 또는 생명체가 출현했다고 보는 38억 년 전부터 5억 4,100만 년 전까지를 선 캄브리아대라고 부릅니다. 가장 긴 시간이죠. 만약에 12시간 시계로 가지고 그 시기를 가늠한다면 대략 12시간 중에 10시간 35분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선 캄브리아 시기가 얼마나 긴 시기였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고생대. 고생대는 5억 4,100만 년 전부터 2억 5,200만 년 전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2시간 중에 46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중생대. 중생대는 2억 5,2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를 말하는데 12시간 중에 29분에 해당하는 시기이고요.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신생대, 4번째 지질시대인데 그것은 6,600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를 신생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시간 중에 10분에 해당하는 시기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질시대는 크게 선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각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화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석은 지질시대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말하는데요. 이 화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시상 화석과 표준 화석. 이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은 비교적 짧은 표준 화석이 있어서 이 표준 화석은 예를 들어 공룡처럼 어느 시기에만, 특정 시기에만 살았기 때문에 공룡 화석이 발견되는 곳은 중생대 지층이구나 라고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그런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상 화석은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고생대에도 고사리가 살았는데 지금도 고사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사리가 발견되면 시기는 알 수 없고 그곳이 육지였다. 환경이 육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 화석은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고 표준 화석은 그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가 지질시대의 여러 생물들의 출현과 멸종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생물 분류 체계를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분류 체계는 여러분들 가장 처음에 역으로 나누죠. 그래서 고세균력, 세균력, 그리고 진핵생물력이라고 나뉘어지는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역,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나눈 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과라는 게 있는데
이 과가 얼만큼의 생명체가 살았는지 그거를 지금 그래프로 표시한 선이 있어요. 여러분 칠판에 지금 노란색 선으로 이쪽은 잘 밝혀지지 않아서 점선으로 나타냈는데 고생대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과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줄어들었다가 또다시 증가했었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고 줄어들었다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과의 수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지질을 연구해 보면 이 생물의 과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중간에 대멸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멸종, 두 번째 멸종, 세 번째 멸종, 네 번째 멸종, 다섯 번째 멸종해서 이 지구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과의 수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대멸종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각 시기를 살펴보면서 그 멸종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화의 순서를 잠깐 알고 이것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진화의 순서를 보면 식물의 경우에는 처음에 선태식물이 생겨나요. 선태식물은 이끼류 같은 걸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걸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겉씨식물, 소나무나 이런 은행나무 같은 겉씨식물, 그리고 더 진화된 것이 속씨식물.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거의 볼 수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은 속씨식물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진화는 그렇게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우리 척추동물이 어떻게 진화했냐 하면 어류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양서류, 그리고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 그리고 인간 이렇게 점차 진화를 해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그러한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 캄브리아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선 캄브리아대는 이러한 그림을 붙여놨는데 여기 바다에서 생명체가 생겨났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강한 자외선이 쬐고 있어서 물 바깥에 나가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수중에서만 살았던 그런 생명체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선 캄브리아대입니다. 강한 자외선이 있었다는 특징과 수중 생물만 존재했다. 그리고 드디어 광합성을 하는 원핵생물인 남세균이 출현했어요. 그래서 이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서 그 산소가 이제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면 나중에 고생대에는 이제는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광합성 원핵생물이 출현했는데요. 이 남세균의 특징은 분비물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 분비물이 끈적끈적한 성분이어가지고 주변에 모래나 이런 것들이 각기 엉겨붙는 그런 상태의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긴 흔적에 지금 여기에 보면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라는 이렇게 엉겨서 만들어진 그런 상태의 화석, 남세균의 흔적이죠. 그리고 이 밑에는 에디아카라 화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초의 단세포 진핵생물이 출현하면서 이 다양한 무척추 동물들이 동물군 화석이라고 일컫는 그런 상태의 화석이 되었는데 이 호주의 동남부 그 지역을 따서 이름을 따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는 그런 상태, 요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화석이 선 캄브리아대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화석이에요. 그 이외에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데다가 그 당시에는 아직
뼈나 이런 것들이 있는 동물이 출현하지 않아서 실제로 굉장히 작고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상태의 생물들만 존재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선 캄브리아대의 그런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생대부터는 많은 그런 생물 종들의 출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고생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이 고생대는 5억 4,100만 년 전부터 2억 5,200만 년 전까지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시기를 다시 초기와 중기와 후기와 말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굉장히 온난스변했던 초기, 그 다음에 중기에는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이때 육상식물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빙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생물 대멸종이 일어난 그런 시기인데, 지금 고생대의 이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특징이 생물 수의 폭발적 증가가 있었다. 고생대의 특징 첫 번째. 그리고 현생 생물의 조상들이 거의 대부분 출현했는데, 그러니까 현생 생물들이 아니라 현생 생물의 조상뻘 되는 그런 생물들이, 많은 생물들이 출현한 게 바로 고생대예요. 워낙 긴 시기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생물의 수가 굉장히 높았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이런 시기가 있는데, 지금 고생대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고생대가 끝나는 때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고생대에는 세 번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거의 원인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기후 변화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생물종들이 멸종하거나 또는 급격히 감소한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증가를 하다가 또 한 번, 이때는 소행성 충돌이 있으면서 햇빛이 차단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멸종은 굉장히 큰 멸종이었는데요. 이때가 판게아의 형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구의 대륙들이 저쪽에 보면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분포하고 있지만, 원래 떨어져 있던 그런 대륙들이 이때 함께 모이는 이런 상태의 초대륙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를 판게아라고 이야기해요. 판게아.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남극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그다음에 여기에 인도, 유라시아 이런 게 다 붙어 있었던 그런 상태가 고생대 말이었어요. 고생대 말. 그래서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이때 이 사이사이 해양동물의 멸종이 엄청나게 컸었겠죠. 그래서 이 판게아의 형성이 서식지를 감소시키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물종이 멸종한 이 시기를 여러분들 고생대 말로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고생대에 세 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고생대 말의 멸종이 가장 큰 생물 대멸종이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특징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상식물이 출현했고, 그때 출현한 처음 식물이 선태식물. 선태식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끼류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출현한 게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형태를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출현하는 것이 거시식물. 거시식물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동물로는 삼엽충이나 필석이나 갑주어나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이런 것들이 출현한 게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삼엽충이나 갑주어는 좀 진하게 써놨는데, 고생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표준 화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 화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여기에 보면 삼엽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잎이 3장 겹친 것 같은 모양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석은 마치 돌에다가 이렇게 필기한 것처럼 흔적이 이렇게 선으로 남아서 이거를 필석이라고 하면서 추측하건대 이런 모양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고생대의 표준 화석, 삼엽충하고 필석, 그리고 또 갑주어와 방추충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 것이 고생대는 초기에는 여러 개의 대륙이었다가 고생대 후기가 되었을 때 판게아가 형성되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다시 중생대에 가면 또다시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생대로 넘어가 볼게요. 중생대로 넘어가면 첫 번째가 판게아가 분리됩니다. 이 판게아가 이렇게 점차 이렇게 분리되는 이런 형태가 중생대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벌어진 이 지역이 대서양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벌어지면서 인도양이 형성돼서 판게아 분리, 대서양, 인도양 형성이라고 써진 그 시기가 바로 중생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판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되었고 중생대는 비교적 온난한 기후였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동물들, 거대한 식물들, 이러한 거대한 동식물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공룡이죠, 공룡. 그리고 거시 식물이 고생대에 출현해가지고 번성한 시기는 중생대에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속시 식물이 이때 출현을 해서 번성한 시기는 신생대에 가서 이 속시 식물이 번성하게 되는데 일단 거시 식물의 번성과 속시 식물의 출현 그리고 곤충류가 다양해진 것을 중생대의 특징으로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서 다시 과의 수가 증가하다가 또 한 번 이게 초기에 중생대 초기에 대멸종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다시 화산이 폭발하고 어떠한 여러 가지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생명의 생물이 멸종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원시 포유류나 공룡이나 암모나이트, 시조새, 속시식물이 출현한 것이 중생대의 특징인데요. 거기에 대한 화석을 여러분들 공룡 화석은 많이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니까 공룡,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그리고 공룡에서 날개가 달린 것 같은 시조새 이런 화석들이 중생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룡은 육지에서 번성했다면 암모나이트는 조개류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굉장히 많이 번성했던 그러한 중생대의 생물인데요. 그러다가 다시 멸종이 돼요. 이때 공룡이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사건은 아마도 운석 충돌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석이 충돌하면 대기의 여러 가지 자욱한 상태가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식물의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먹이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지구에 엄청나게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공룡이 멸종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도 확인한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질학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예측해서 멸종이 일어난 그 시기를 우리가 중생대가 이제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신생대가 시작되는데 이 신생대는 다시 판이 충돌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만한 알프스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됐고요.
온난하다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빙하기가 총 4번, 그러면 그 사이는 간빙기가 3번이죠. 3번. 그래서 빙하기 4번, 그 사이사이에 간빙기가 3번 반복된 것으로 신생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영장류, 그리고 말이나 낙타, 코끼리, 그리고 대형 그 포유류에 해당하는 매머드나 그리고 화폐성, 마치 돌 모양처럼 이렇게 작은 조개인데 그것이 화폐 모양이다 라고 해서 화폐석이라고 이름이 붙었고, 커다란 그런 그 포유동물, 매머드, 맘모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출현한 그런 시기를 신생대라고 해요. 그리고 신생대에 또 거의 말에 가서 출현한 우리 인간이 있죠,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그 지질시대에서 사람이 출현한 것은, 현대의 인류가 출현한 것은 굉장히 나중으로 얼마 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대멸종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펴보면 대멸종은 5번이 있었는데 고생대에 3번, 그 다음에 중생대에 2번, 그렇게 해서 총 5번의 멸종이 있었구나 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표준 화석을 기억해야 돼서 다시 한번 복습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질시대는 화석을 기준으로 그 시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하고, 그 표준 화석 중에 선 캄브리아대 화석은 2가지가 있었죠. 스트로마톨라이트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생대에는 대표적인 화석이 삼엽충과 필석과 갑주어, 그리고 방추층이나 그런 유공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으로는 공룡과 암모나이트, 그리고 이 시기에는 시조새가 출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그 특징으로 판게아가 형성되었다는 것, 고생대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게아, 초대륙이라고도 해요. 굉장히 크게 다 대륙이 합쳐져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생대로 가면 다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온난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룡들이 번성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에 가면 지금 대륙 분포가 현재의 대륙 분포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현재의 대륙 분포가 된 것은 신생대고, 이 신생대에는 화폐석이나 매머드라는 그러한 화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계속 생물의 다양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노란 그래프가. 중간에 줄어드는 적도 있었지만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계속 증가하였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의 출현과 다시 멸종과 이런 것이 반복됐지만 결국은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하는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출현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